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인재경찰학원에서 헌법을 강의하고 있는 강성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1일 일제 22년 경찰 1차 문제이고요. 근로의 권리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자, 차근차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헌법 32조에는 이제 근로의 권리라는 걸 규정을 하고 있고, 헌법 33조에는 이제 근로 3권이라는 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 3권의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근로 3권이어서 조문은 33조에 있는데요. 자, 근로 3권의 첫 번째 내용은 단결권. 우리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단결권이 있고, 두 번째는 단체 교섭권. 우리가 노조를 만들어서 그 단체가 회사 측이랑 교섭을 할 수가 있는 단체 교섭권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단체 행동권. 쉽게 말하면 데모권이죠, 데모권. 우리가 단체로 행동을 할 수 있는 데모권입니다. 그래서 이 근로 3권은 여러분이 이제 근로자가 되시면 여러분 개인도 누릴 수가 있지만 단체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 3권은 개인의 권리이자 단체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단체의 권리는 우리가 33조에서 별도로 마련을 해뒀기 때문에 32조 근로의 권리는 단체에게는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근로의 권리는 개인만 누리는 거고 단체는 나중에 33조에서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질문입니다. 근로의 권리는 국가의 개입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근로를 할 자유와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때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옳은 질문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의 권리의 주체는 될 수가 없습니다. 1번 옳은 질문이고요. 자, 2번입니다. 자, 2번에 보시면 해고예고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해고예고제도. 우리가 회사 다닐 때 잘리기 한 달 전에 통지받는 제도를 해고예고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 이 회사를 열심히 계속 다니고 싶은 기대가 있겠지. 근로 계속을 하고 싶은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장님이 갑자기 나를 부르는 겁니다.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너무 청천벽력 같은 소리잖아요. 아니, 나 이 회사 열심히 다녔고 계속 다녔는데 왜 나보고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자르기 한 달 전에는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 자르기 한 달 전에 통지해주는 제도를 해고를 예고하는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강성민 씨, 다음 달부터는 그만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해고 예고 제도는 근로의 권리에 포함이 됩니다. 해고 예고 제도는 근로의 권리에 포함이 됩니다. 내가 잘 근로를 하려면은 잘리기 한 달 전에 통지를 받는 것도 근로의 권리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해고 예고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좀 번거로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좀 손쉽게 자를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자르기 한 달 전에 통지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겠는가? 그 근로자가 이 회사에 대한 계속 다니고 싶은 기대가 있으면 이제 그 기대는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때는 한 달 전에 통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근로자가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사람이야. 그럴 때는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고 예고의 예외를, 적용 제외 사유를 인정한다라는 건 예고 없이 자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고 없이 자를 수 있다는 건데, 자, 일단 제가 두 개의 근로자를 나눠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월급 근로자. 여러분,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용직 근로자는 사실 내가 이 회사의 일원이라는 생각이나 이 회사에 계속 다닐 거라는 기대가 없습니다. 그냥 하루 일하면 하루 돈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을 근로한 사람은 사실 근로 계속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내일부터는 안 나오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괜찮습니다. 해고 예고의 예외를 인정하는 거 합헌입니다. 자, 그런데 월급 근로자는 이제 어쨌든 뭐 정규직이 되었다라는 거지. 느낌이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어쨌든 내가 한 4개월, 5개월, 6개월 정도 다닌 겁니다. 근데 월급 받으면서 6개월 정도 다니면은요, 아, 내가 6개월만 더 다니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겠는걸? 막 이런 기대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을 다니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 예고의 예외를 인정하는 건 위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고 예고 제도는 근로의 관리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자르기 전에는 예고해줘야 돼요.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로서 3개월 정도 다닌 사람은 사실 뭐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해고 예고를 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 정도 다닌 사람은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기 때문에 자르기 한 달 전에는 최소한 알려줘야 할 겁니다. 그래서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에게까지도 해고 예고를 인정하지 않으면 위헌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판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안은 일용직 근로자 해고 예고의 예외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청원경찰. 자, 청원경찰은 그냥 일반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근로자. 일반 근로자라는 건 그냥 일반 국민입니다. 일반 국민. 자, 근데 우리 헌법에 따르면은 이제 공무원의 근로 3권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제한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방위 산업체 종사자의 단체 행동권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헌법 조문도 예를 들면 주요 방위 산업체 종사자, 이제 국가 중요 시설을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건 단체 행동권 하나 정도란 말이야. 단결권이랑 단체 교섭권은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청원경찰은 그냥 일반 근로자입니다. 일반 국민. 뭐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예전에 은행 가면 이제 근무하던 분들이 청원경찰인데, 이 청원경찰은 일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해당 조항을 준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금지한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노동운동을 금지한다는 게 결국 근로 3권을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로 3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건데, 자, 방금 말씀드렸죠. 여러분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근로 3권을 누릴 수가 있어야 돼. 근데 청원경찰도 일반 국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청원경찰에게 근로 3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사실 예전에는 요거를 합헌 결정 내렸다가 엄청나게 이제 욕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청원경찰들 일반 국민인데 왜 얘들한테 공무원이나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냐라고 엄청나게 욕을 먹었고, 그 이 헌법재판소가 입장 바꿔가지고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래 이분들은 일반 국민이기 때문에 근로 3권을 인정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위헌으로 입장을 바꾼 거죠. 그래서 청원경찰의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근로 3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3번 옳은 지문이고요. 자, 4번입니다. 일단 여러분 여기서 그 단체 행동권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모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런 그 특수경비원, 공항항만이나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이 국가의 중요한 시설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무기를 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분들은 어쨌든 뭐 원하면 노조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단결 허용해 줄게요. 그 다음에 회사랑 협상할 수도 있습니다. 단체 교섭도 허용해 줄게요.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단체 행동권, 데모권을 인정하잖아요. 자, 근데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데모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특히 이제 그 중에 뭐 F가 끼어 있어. 이 데모하다 보면은 막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막 감성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은 내 바지춤에 무기가 있잖아. 총이 있잖아. 그 총을 꺼내서 막 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사실 이 데모가 굉장히 위험한 데모로 변질될 수가 있겠죠. 우리 안 그래도 사실 뭐 이렇게 무기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집회를 하다 보면은 뭐 강목이나 쇠파이프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무기를 소지한 사람들의 데모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입법자들이 이 중요시설 관리하는 특수경비원들은 적어도 데모는 하지 말자라고 막아놓은 겁니다. 나머지는 인정해 줄 테니까 니네들 무기를 들고 있는 걸 고려해서 데모는 금지시키겠다라고 본 거고, 판례는 이 특수경비원의 단체 행동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합헌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의 정답은
방금 봤었던 4번 지문입니다. 자, 오늘은 근로의 권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